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혹시 요즘도 롯데리아에 자주 가시나요? 국내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였던 롯데리아가 언젠가부터 타사와의 경쟁에서 밀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며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롯데리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롯데리아는 국내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입니다. 롯데리아의 시작이 1979년 10월에 문을 연 서울 중구 소공동 1호점이었으니 무려 45년이 넘은 장수 브랜드인데요. 사실 과거 전성기 시절의 롯데리아는 인기 CF 등을 바탕으로 그 어떤 브랜드 못지않은 화제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2년 배우 신구 선생님의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던 새우버거 광고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패러디가 될 정도인데요. 그동안 롯데리아에는 다양한 인기 버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뽑으라면 1992년에 출시된 불고기 버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불고기 패티를 사용한 불고기 버거는 당시만 해도 햄버거는 태생적으로 서양 음식이라는 인식을 한국식 토종버거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호불호가 없는 맛으로 롯데리아의 대표 메뉴로 급부상한 뒤 출시 33년이 지난 지금도 롯데리아 전체 메뉴 중에 부동의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롯데리아만의 차별화된 버거 개발은 맥도날드, 버거킹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버거에 맞선 국내 토종 버거로서 롯데리아가 오랜 시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햄버거 시장에 쉐이크쉑 등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버거가 새롭게 들어오고 버거 트렌드가 수제버거로 빠르게 재편되며 롯데리아의 아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국내 햄버거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성장해 약 5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롯데리아는 성장을 멈추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매장 수 기준으로 보면 오랜 시간 국내 1등을 지켜왔지만 2019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공격적인 확장에 나선 맘스터치에 2021년부터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맘스터치의 매장 수는 꾸준히 증가해 1,400여 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롯데리아 매장은 계속 줄어들어 1,300개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매출액 기준 순위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맥도날드뿐 아니라 3위였던 버거킹에도 밀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용률과 선호도 지표들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며 위기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롯데리아는 사실 그동안 솔직히 매장 수가 많기에 단순히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의 느낌이 강했는데요. 게다가 이제 수제버거를 더 많이 소비하는 젊은 층에게 롯데리아의 버거는 조금은 올드하고 식상해져 버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지 핫한 이슈가 없던 롯데리아가 최근에 뜬금없이 떡상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계엄버거 밈들이 나왔던 건데요. 음식 프랜차이즈가 본연의 메뉴가 아닌 젊은 층에게 이런 걸로 화제가 된다는 게 참 우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거킹, 맘스터치 등 경쟁 브랜드에 비해 롯데리아의 트래픽이 유독 빠르게 감소한 데에는 롯데리아 본사의 운영 정책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리아는 수많은 버거를 출시하고 또 단종시키는 과정에서 인기 버거들까지 단종시키며 소비자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는데 그동안 단종된 버거를 보면 대표적으로 1999년 런칭 당시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던 라이스버거를 비롯해 오징어버거, 불새버거, 유러피안 치즈버거, 불갈비버거, 강정버거 등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심지어 스테디셀러인 치킨버거도 단종시켰다가 2018년에 재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예측한 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않거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버거를 단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기업의 결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좋아했던 버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면 소비자로선 롯데리아 매장에 방문을 하는 빈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새로운 버거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라면 버거 등을 만들기도 했던 그 도전 정신만은 높게 평가받을 만 하겠지만 냉정히 말해 국내 롯데리아의 현재 상황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하락 추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롯데리아 매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지속해서 줄어드는 중입니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한 전체 매장 수는 2021년 1326개에서 2022년에는
1299개로 줄어들어 1300개 밑으로 내려오더니 2023년에는 1288개까지 감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이 비슷한 숫자로 감소했는데 비율로만 보면 직영점의 폐점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현재 직영점 위주의 운영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버거킹, 맥도날드와 달리 롯데리아는 그동안 원래도 가맹점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최근엔 그나마 있던 직영점들마저 빠르게 줄이며 가맹 본사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롯데리아 가맹 사업 진행 현황은 어떨까요? 아직까진 인기 버거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 버거를 찾는 소비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맹점들의 최근 평균 매출 데이터를 보면 그 명성과 규모에 비해 장사가 잘 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아직 롯데리아의 2024년 말 기준 정보 공개서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2023년 말 기준 자료로 살펴보자면 롯데리아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8억 6,900만 원 수준이었고 이를 월 매출로 환산하면 약 7,240만 원이 나왔는데요. 롯데리아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형 매장의 형태가 없죠. 실제 롯데리아는 40평 이상으로만 창업이 가능하며 보통 60에서 80평 이상 대형 평수로 창업하게 됩니다. 롯데리아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창업 비용 안내를 보면 인테리어와 주방 시설 등 기본 공사만 해도 80평 매장에 3억 6,500만 원이 들어가고 최초 가맹금도 교육비까지 1,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 공사까지 감안하면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약 5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매우 높은 창업 비용 대비 수익률은 좋지 못한 편입니다. 월 매출 7,240만 원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비용이 지출되면 지출 비용 합계는 92%, 순이익률은 8%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월 순이익 금액으로 환산하면 580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라면 초기 투자 원금을 5억 정도로만 봐도 원금 회수까지 약 7년 정도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롯데리아의 계약 방식을 보면 최초 5년 계약 이후 5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초 계약 기간 5년 안에 원금 회수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재계약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모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난관은 롯데리아의 경우 점주뿐 아니라 관리자 교육 수료자가 3명이 있어야 매장 오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꽤나 까다로운 조건인 이유는 관리자 교육인 본사 교육 기간이 25일로 약 한 달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관리자가 그만두면 또 다른 관리자를 뽑아서 다시 이 교육 이수를 해야 하기에 사실상 이걸 직원 뽑아서 한다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아는 부부끼리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까지 동원해 가족 경영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롯데리아의 출점 전략도 문제가 있는데 가맹 사업으로 점포를 빠르게 늘리던 당시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까지 점포를 너무 많이 확대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지방에도 지점들이 많으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지방 점포는 대부분 가맹점들이기에 유통기업으로서 롯데 본사는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처럼 가맹점 오픈으로 돈을 벌겠지만 유동인구나 이용객이 적어 장사가 잘 안 되는 지방의 가맹점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현재 롯데리아는 양도양수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살펴봐도 해마다 100여 개의 매장이 명의 변경되는 중으로 나오고 이는 롯데리아 전체 매장의 10% 가까운 수가 해마다 명의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이기에 매우 놀라운데요. 롯데리아는 현재 전국 주요 위치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롯데리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규 창업보다 양도양수로 접근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롯데리아처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창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롯데리아의 운영 본사 롯데 GRS 주식회사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롯데 GRS는 롯데리아 말고도 엔젤리너스 커피와 크리스피 도넛 등의 브랜드도 운영 중인데요. 이 중에서 롯데리아의 매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처럼 롯데의 외식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롯데리아는 사실 일본에서 먼저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점은 국내 런칭보다 7년 빠른 197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일본 롯데리아도 경쟁에서 밀리며 고전하다가 2023년에는 매각이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인수기업인 젠쇼에서 이름을
제테리아로 변경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부진한 롯데리아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으니 바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놀라운 실적을 거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롯데리아는 2023년 베트남 매출이 1,098억 원으로 2021년 매출 613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며 고속 성장 중입니다. 국내 롯데리아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정도로 해외 사업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롯데 GRS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롯데리아를 보면 국내 롯데리아와는 메뉴 구성과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버거가 메인이 아닌 치킨과 밥, 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인기를 끄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2024년에는 베트남의 베스트 F&B 브랜드 5위를 차지하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능가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979년 국내 런칭 진행 당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상황에서 급격히 국민 소득이 증가하며 패스트푸드 시장이 성장하고 롯데리아 브랜드가 커졌던 부분을 베트남에서 재현하는 전략인 건데, 베트남의 매장 수는 현재 250개 이상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곧 3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롯데리아 본사는 베트남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롯데리아 가맹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롯데는 국내선 올드해진 이미지를 개선해 롯데리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얼마 전에 롯데리아의 로고와 메뉴명에 대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롯데리아 로고 변천사 및 현재 적용된 로고를 보면 많이 세련되어진 걸 알 수 있고요. 버거 패키지도 많이 귀여워진 모습인데요. 그리고 버거명은 예를 들어 대표 메뉴인 불고기 버거와 새우버거 이름에 버거를 빼고 앞에 리아를 붙여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건데 아직은 뭔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버거 시장에서 꼭 쉐이크쉑이나 파이브가이즈 같은 해외 유명 버거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비싸지 않은 가성비 수제버거 브랜드도 많이 생기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중인데요. 롯데리아가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다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롯데리아는 그나마 제일 양반이고 롯데가 운영 중인 이외의 브랜드를 살펴보면 현재 롯데의 외식 사업 부분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만간 엔젤리너스 커피나 크리스피 도넛 등 롯데의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